어차피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부의 큰 정책 기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부동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판단이 선단 말이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하면 돼요. 그게 세테크예요. 세테크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약간 있어야 돼요.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면 세테크를 해요.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할 줄 아는 팀이 세테크를 할 줄 아는 팀인 거죠. 주변에 세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세테크를 굉장히, 세무사가 세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잘하더라. 그 부자들은 제가 강조하는 걸 해요. 모르고 맡기지 않아요.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처한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세무사들이 틀린 방향을 제시하면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안다.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더, 이게 알고 부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는 세테크를 너무 하고 싶어. 세테크를 잘하면 결국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업도 지금 우리가 보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아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내야 될 세금을 등록하는 순간 영혼인데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세테크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의 지식을 잘 활용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를 오늘 몇 개씩 가르쳐 드릴 건데 대단히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어떤 이 단어가 주는 중압감을 조금만, 저 강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세금 어렵지 않습니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세금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래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책 계산하는 건 이 공식 이게 다죠. 퍼센트 나오니까 중학교 한 2학년 과정에 이런 과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과 과정에. 그래도 충분히 계산이 되거든요. 개념이 잡히고. 이런 게 교과 과정에 들어있으면 애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든 뭐 집을 살든 관계되는 일을 할 거잖아요. 세금 낼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겠죠, 애들이. 되게 안타깝더라. 질문 하나 낼게요. 그래, 정부 정책의 기조 정리를 할게요.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돈 벌려는 사람은 적극 규제할 거야. 정부의 기조입니다. 탈거주 목적으로 인한 세금 폭탄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극소수만 세금 폭탄을 경험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보고 절대 불안해 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 건데, 질문을 그 전에 하나 드릴게요. 1세대 1주택 가진 모든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인 모든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경우가 존재한다. 그 답을 아세요?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내 집이 고가주택이야.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안 됩니다. 기본세율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 중과 적용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칙인 거. 소득세 원칙.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자, 그러면 고가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세금을 과연 얼마 낼까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고요. 가령 10년도 3월 달에 2억을 주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지금이 2020년 8월 달이죠. 10년 넘었네. 그러면 운이 좋게 투기 돼버렸어. 팔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거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맞죠? 자기가 살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20억이 돼버렸어. 10배가 튀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의 양도차익이 얼마죠? 양도차익이 18억. 이게 이제 수익금액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식에 적용될 때는. 이 사람이 그러면 양도소득세 얼마 낼까를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대략 얼마 낼 것 같아요? 2억. 예? 2억. 2억이면 합리적이에요. 벌었으니까 한 2억 정도는 나라에 바쳐도 아깝지? 합리적입니까? 2억. 또 5억 정도는 뭐 18억을 벌었는데 5억 정도 예를 들어 정부에서 가져가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 다 같이 고민해보자. 2억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야. 저 사장님은 5억 정도 가져가도 no problem. 맞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는 거죠.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가정을 두고 대략 계산해봤어요. 5천만 원 조금 더 내. 됐죠? 자,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만 가지고 가요. 헤드라인 뉴스에 세금 폭탄 떠들어야 되는 데서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생략된 뭐 요즘에 그 행간을 읽어라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이 과표가 18억이란 과표에서 고가주택은 9억 원 후반 안분 계산을 해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는 게 대략 한 8억이 떨어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현재 법으로. 18억에서 8억 정도 빼면 예를 들어 한 9억이다. 그럼 9억에 80%면 한 7억 이상 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표는 얼마 되느냐. 양도차익은 18억이지만 실질적인 과표는 2억이 안 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38% 세율을 적용하니까 한 5천만 원 조금 더 나오더라.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뭐 원칙은 6에서 24%인데 그게 30에서 80%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10년 정도 계속 거주를 했으면 80%까지 까질 수 있어요. 현재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0 정도 차이가 나도 내가 1세대 1주택 오히려 굉장히 작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갭 투자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짓 못해요. 갭 투자라는 단어가 말이 좋아 투자 2개에 가까워. 내 돈 없이 돈을 버는 행위다. 전세 보증금 끼고 맞죠?